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도 감염병이 확산하는 모양새인데요. 1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3명이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부평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37명으로 인천 지역 군구 중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 역시 11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늘었는데요. 1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39명입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2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에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양구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에 따라 계양구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종사자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난달 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종사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더 바짝 쥐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부천의 한 요양병원.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병원 모든 직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검사는 한 주에 한 번씩 백신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요양병원 모든 종사자들은 일체 전부 지금 주 1회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방주사를 다 맞았지만 대개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염 경로가 우리 종사자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에 접어든 지 8주째.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좀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자 부천시는 감염 취약시설의 선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234개소 7,200여 명이 대상입니다. 부천은 밀집시설이 많고 지역을 오가는 인구 이동량이 하루 330만 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잇따랐던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 감염병 집단 발생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종사하시고 계신 의료진 및 종사자분들께서는 밀집, 밀폐, 밀접 시설에 출입을 삼가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필수로 코로나19 검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앞선 대응이 방역 조치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확진자에 지역 방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김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의 경우 종사자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는데요. 불법 체류자나 백신 접종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천영 김포시 기업지원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예, 자 김포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에 진단 검사 의무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예. 외국인 고용 사업장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내외국인 노동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백신 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번 행정명령 기간에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8월 16일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은 분들은 이번에 검사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크고 작은 기업체가 많아서일까요? 김포 지역의 기존 확진자를 좀 보면 외국인 확진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린 행정명령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는 6월 이전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7월에는 27명, 8월 중에는 86명이 발생해 8월 중 우리시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노동자가 20%로 폭증하였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34%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감염 확산 차단 및 코로나19 조기 진압을 위해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예, 검사를 받는 사람이 대폭 늘어난 만큼 임시선별검사소 한 곳도 추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검사 편의를 위한 다른 조치들도 준비가 돼 있나요? 현재 마산동과 사호동 두 곳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에 따른 원활한 진단검사를 위해 월급면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월급 검사소는 검사자들이 퇴근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에는 13시부터 21시까지 야간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 편의를 위해 검사소 인근에 임시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였고 버스 노선이 없는 대권면과 하성면에는 셔틀버스 4대를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발각되면 추방이나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려도 꽁꽁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당부할 점 있으시다면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3월 경기도 행정명령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월권면 임시검사소의 야간검사 혼잡 방지를 위해 통진 후 대권면 지역 소재 기업체는 8월 30일부터 그의 지역은 9월 6일부터 월권면 검사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챙겨도오니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송천영 기업지원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했던 계획이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임시회에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해도 도지사가 마치 도의회 전체가 찬성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당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190억 원이 증액돼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도정 수행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도지사는 소득 상위 12%의 도민 수가 당초보다 80여만 명이 늘어 추경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경기도의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 사태에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먼저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이 기조가 정책과 그러니까 세제와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고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이 있었지 전적으로 이렇게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례는 적은데요. 보게 되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두 번의 그런 조정이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보게 되면은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 그 집값이 금리가 거의 5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올렸는데 이때에도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2011년, 2017년, 18년도에도
금리는 하락했지만 전국주택 가격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24%까지 상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는 지금 정부가 꺼내든 금리 인상을 가지고 집값을 잡는다라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은행권의 대출 중단,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당장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한테는 날벼락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전세자금 대출, 뭐 가계대출 다 막히면서 대출이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전세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 거주해야 되는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때문에 또 이제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까 봐 우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가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간의 전세자금 대출로 이것을 충당했는데 결국은 이것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뭐 전세 실거주는 물론이고요. 추후에 청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자, 실수요자들에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 정부가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는 것은 민간에 있는 주택까지도 이것을 뭐 사전 청약으로 흡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그 민간 주택도 민간 분양도 사전 청약으로 흡수를 시키겠다는 걸 유도하겠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청약의 공급이 확대되거나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문제만 심화시킬 뿐이지 적극적 해결책은 되지 않으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민 닥터 아파트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부평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는 1일 문화도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뮤지션 지원 사업 등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부평구 문화도시센터는 앞서 시민 참여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둘의 시민회를 모집했습니다. 또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팀이 9월부터 부평에 관한 소소한 실험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 뮤지션들을 위해 오는 10월 중 뮤직플로우 페스티벌도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된 각종 사업은 문화도시 부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5일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대한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과 유튜브로 진행되는데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병록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처음 수여하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최종 후보작이 선정됐습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작품은 김석범 작가의 과거로부터의 행진, 프레드 쿠말로 작가의 댄싱 더 데스 드릴, 표명희 작가의 어느 날 난민 등 모두 12편입니다. 해당 작품들은 오는 9일부터 5주 동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 SNS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국어나 영어로 출판된 현존 작가의 작품이자 세계의 연대와 협력을 주제로 담은 장편 소설을 대상으로 한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다음 달 21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합니다. 최근 부천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부천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륜차 불법 행위 단속에서 법규 위반 사례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륜차 불법 튜닝, 경적 소음 등이 부천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적발됐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